정부가 2025년에 추진 중인 노후 지원 보험 5가지, 핵심은 연금처럼 돈을 나눠받는 방법, 의료비를 미리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상속과 돌봄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보시고 나에게 맞는 노후 준비는 무엇인지 꼭 아셔야 내 노후와 자녀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정부가 알린 변화는 모두 5가지입니다. 첫째,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나눠받는 방법을 넓혔습니다. 둘째, 의료비를 미리 모아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의료 저축 기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험 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잠시 빌리는 보험 계약 대출에 대해 고령층에게 유리한 금리 우대를 확대하려 합니다. 넷째,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어도 가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실손 의료보험의 문턱을 낮추는 방향입니다. 다섯째, 신탁을 활용해 상속과 돌봄 계획을 미리 정해두도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항목별로 생활 속 예시와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사망보험금 생전 수령. 나중 돈을 지금 조금씩. 많은 분이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원래는 돌아가신 뒤 가족이 사망보험금을 받습니다. 이제는 그 돈의 일부를 생전에 연금처럼 나눠받는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즉, 나중에 받을 돈 중 일부를 지금 생활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령 시점과 금액은 약관에 따라 정해집니다. 남아있는 보장 금액은 수령한 만큼 줄어듭니다. 수수료와 세금은 상품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생활 예시는 이렇습니다. 연금이 조금 모자란 분은 매달 일정액을 보태어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간병비가 필요해지는 기간이 예상되는 분은 그 기간 동안 수령액을 조금 더 늘려서 쓰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둘째, 의료저축계좌 기능. 의료비 전용 통장처럼 병원비는 한 번에 크게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저축 기능은 의료비만 따로 모아두고 필요할 때 쉽게 꺼내 쓰는 구조를 목표로 합니다. 즉, 의료비 전용 통장처럼 운영하는 개념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립 방식은 자동이체를 활용하면 관리가 수월해집니다. 인출은 병원비와 약값, 간병비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계좌 유형에 따라 세제 혜택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보유한 연금 계좌나 ISA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생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릎 수술을 앞둔 분은 수술 전 몇 달 동안 의료저축계좌에 모아서 수술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약값이 꾸준히 나가는 가정은 고정지출로 매달 일정액을 적립하여 카드 대금에 충당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셋째, 보험계약 대출 금리 우대. 급전은 짧게, 이자는 덜 내게. 보험계약 대출은 내 보험의 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필요한 돈을 잠시 빌리는 방법입니다. 정부는 고령층을 위한 금리 우대 폭을 넓히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자 부담을 조금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리는 신용대출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을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보장과 환급금에 영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상환 계획은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생활 예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전세보증금이 일시적으로 모자라면 보험계약 대출을 활용해 한두 달 메운 뒤 빠르게 갚을 수 있습니다. 자녀 결혼비가 급히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 기간으로 사용하고 조기에 상환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고령층, 유병력자 실손 확대. 늦게도 병력이 있어도 시도. 실손의료보험은 병원에서 실제로 지출한 본인 부담금을 일부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그동안은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으면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가입 가능 연령을 높이고 보장 기간을 더 길게 가져가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즉, 늦게도 가입을 시도할 수 있는 길을 넓히겠다는 뜻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 주기는 보통 1년에서 3년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 부담률은 상품마다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 보장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비교가 필요합니다.
생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70대이고 당뇨가 있는 분은 유병력자 전용 실손으로 필요한 보장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원 이용이 잦은 분은 자주 사용하는 항목 중심으로 특약을 선택하고 장기적으로 보험료 변동 가능성을 미리 이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신탁으로 상속 돌봄 설계, 돈의 사용 설명서를 미리 작성. 신탁은 내 재산을 맡겨서 약속한 방식대로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치매나 거동 불편이 생겨도 생활비와 간병비, 장례비가 정해진 규칙대로 나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돈의 사용 설명서를 법적으로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자는 누가 받을지, 지급 시점은 언제로 할지, 그리고 용도는 무엇으로 할지를 문서로 명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예금과 부동산, 보험금 등 자산별로 이전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와 법률 검토를 함께 진행하면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를 미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생활 예시는 이렇습니다. 배우자 생활비는 매달 지급하고 장례비는 일시금으로 처리하며 남은 돈은 손주 교육비로 쓰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 올 경우에는 보호자와 금융기관이 함께 관리하도록 후견인 연계 조항을 넣어 안전장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입과 변경 전 확인 사항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수수료와 세금은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과 공시 자료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실손은 대체로 갱신형이므로 장기 부담을 고려해 5년 뒤와 10년 뒤의 보험료를 가정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비슷한 보장을 중복으로 가입하면 비용이 불어날 수 있으므로 보장 목록을 한 번에 정리해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넷째, 가족과 정보를 공유하면 비상시 대응이 빨라질 수 있으므로 문서와 비밀번호는 안전하게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섯째, 광고 문구보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공식 안내와 약관 원문을 우선 확인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 시나리오 3가지. 첫째 시나리오는 연금이 조금 부족한 부부입니다.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처럼 전환하여 생활비를 보태고 큰 병원비는 의료저축계좌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모자라면 보험계약 대출을 짧은 기간에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둘째 시나리오는 지병이 있는 어르신입니다. 유병력자 전용 실손을 검토하여 꼭 필요한 보장만 선택하고 갱신 때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미리 계산하면 관리가 수월해집니다. 셋째 시나리오는 상속과 돌봄이 걱정인 가족입니다. 신탁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받을지를 문서화하고 후견인과 장례, 기부까지 한 번에 설계하면 분쟁을 줄이고 실행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는 결국 노후의 돈길을 미리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째, 나중 돈을 지금 조금씩 나누어 받아 현금 흐름을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둘째, 의료비 전용 저축으로 병원비 걱정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셋째, 급전이 필요할 때 이자를 덜 내고 잠깐 쓰는 방법입니다. 넷째, 늦게라도 실손 가입을 시도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다섯째, 신탁으로 상속과 돌봄을 분명하게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상황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입과 변경 전에는 약관을 확인하고 가족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든든해지길 바라며 자녀의 삶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건강한 가족 생활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노후에 큰 힘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